반갑습니다. 이영진 교수입니다. 회로이론 10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수업은 우선 9주차에 우리가 RLC 회로 중에서 RL하고 RC 회로 두 가지를 우리가 RC, RL 회로를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LC가 모두 있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대해서 교류를 인가했을 때 임피던스와 전압 전류 관계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교류가 인가되는 RLC 직렬 회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 그 R에 걸리는 전압 VR, L에 걸리는 전압을 VL, C에 걸리는 전압을 VC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 전압은 V는 결국 V의 R 더하기 V의 L 더하기 V의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키로요프 제2법칙 KVL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VR, VL, VC 각각에 대한 오음의 법칙은 이미 9주차에서 또는 7주차에서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그 다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의 R에 걸리는 전압은 V의 R에 걸리는 전압은 오음의 법칙을 쓰면 IR이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고 거기 임피던스가 R이라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V의 L에 걸리는 전압은 자, 회로는 흐르는 전류가 I고 자, 임피던스가 만약 XL이라면 I의 XL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L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J의 오메가 L이었죠. 그래서 I 곱하기 J의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다음은 V의 C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된댔죠? 예, I고 마이너스 자, 여기서 잠깐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J의 XL이라고 합시다. J의 XC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때 이 XC를 뭐라고 한다 했죠?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쓰면 I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식을 다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V는 다시 쓰면은 결국 I의 R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I의 JXL이라는 식과 그리고 I의 마이너스 J의 XC라는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결국 I를 빼고 R 더하기 J의 XL 마이너스 J의 X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국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J XC 이것을 우리가 이 전체 임피던스 Z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식은 I의 Z라는 벡터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Z를 다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Z가 결국은 Z는 결국 R 더하기 J의 XL이고 마이너스 J의 XC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J로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조금 오메가 L로 풀었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입니다. 자,
자, 임피던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복소수 평면에 한번 그려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10분의 1이라는 값의 크기와 저 크기, 저 부호에 따라 가지고 일단 특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인 경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각각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지금 사실 이게 큰 경우잖아요.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도성 회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도성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오메가 C분의 1이 더 큰 경우죠. 이것은 용량성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서로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진회로라고 합니다. 공진회로라고 하고, 이때는 위상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위상차가 양의 값을 가지죠. 이때는 위상차가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고, 이때는 위상차가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한번 그래프로 그리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본다면,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자, 각각을 실수축, 그리고 또 실수축, 실수축, 이거는 허수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허수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허수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경우죠. 첫 번째 경우, 즉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큰 경우, 요거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요거는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은 경우. 자,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우선 R은 다 똑같겠죠. 자, 이것을 Z를 이제 복소수 평면에 그린다면, 결국 만약에 여기가 다 R이라면 R의 크기는 같습니다. R의 크기는 다 같다고 본다면, 자, R의 크기는 같습니다. R의 크기는 같고, 얘는 오메가 L이 위의 방향, 양의 방향이고, 오메가 C가 양의 음의 방향인데, 양의 방향이 더 크니까 결국은 이런 벡터를 가지겠죠. 네. 이게 만약에 전체 x라고 한다면, 이것을 전체 x라고 한다면 이 x는 결국 양의 방향을 가지겠죠. 따라서 이때 임피던스는 이런 형태의 임피던스 벡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래서 이때 위상차는 양의 부호를 가지겠죠. 위상차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이때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유도성 회로라고 그러고 유도성 부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을 때, 자, 그때는 결국은 음의 부호를 가지겠죠. 자, R은 같은 크기를 가질 테고, 이것은 음의 부호를 가지겠습니다. 그 크기는 뭐 좀 다르겠지만, 이때 전체 X는 음의 부호를 가지고, 이때 합성 임피던스 Z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자, 이게 합성 임피던스 Z의 벡터가 될 것이고, 이때 위상차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겠죠. 위상차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용량성 회로 또는 용량성 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같으면 결국은 이 항이 제로가 되겠죠. 이 항이 제로가 되니까 결국 R만 남겠죠. 결국은 Z 이꼬르 R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벡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진회로다
그러니까 직렬 회로에서는 공진 회로가 되면 결국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예, 이런 상태를 공진 회로로 한다. 자, 직렬 공진이든 병렬 공진이든 공진 회로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99페이지에 있는 예제 3-9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R이 200옴이고 L이 1590mH이라고 합니다. 1590mH이고 C가 3.315 마이크로페럿이랍니다. 그리고 전압은 최대값이 141.44 볼트입니다. 이게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시력값이 아니고 주파수가 60Hz입니다. 주파수가 60Hz랍니다. 이런 전현파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알고 싶은 게 전류 순시값, 시력값, L의 단자에 걸리는 전압. 자, 이렇게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R과 L,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직렬로, 그리고 R은 200옴이라고 했고 L은 1590mH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C는 3.315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공급되는 전압은 최대값이 141.4V고요. 주파수는 60Hz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전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의 순시값을 봅시다. 순시값은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죠? 세타인데, 자, 최대값이 얼마였습니까? 141.4였고, 자, 위상차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파수가 60Hz니까 오메가가 377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377t가 되겠죠. 위상차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벡터로 표현하면 V라는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극좌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이저도나 극좌표로 표현하면 위상차가 없으니까, 자, 그걸 구하기 전에 우리가 시력값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V의 EFF 시력값입니다. 시력값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VM이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41.4였죠. 그러니까 약 100V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요. 자, V의 시력값을 극좌표로 표현하면 100V의 시력값을 한댔죠. 위상차가 얼마? 0V인 전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시력값 구하고 그 다음에 벡터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를 좀 구하려면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요. 자, 임피던스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됩니까? Z는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XC입니다. 그죠? 자, R은 우리가 200옴으로 알고 있고, 자, J의 XL 마이너스 XC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된댔죠. 자, 먼저 XL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XL을 구하면, XL 어떻게 되죠? J의 오메가 L이죠. 크기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메가 L이고, 오메가는 2파이F입니다. 그죠? 2파이F L이고, 2 곱하기 파이가 3.14가 되겠죠? 곱하기 주파수가 60Hz 곱하기 L은 1590 mH니까 10에 마이너스 3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00옴이 나옵니다. 600옴이 나옵니다.
자, XL은 구했고요. 다음은 XC인데요. XC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면 오메가 C가 2 파이 F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밑에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60Hz 곱하기 C 값은 3.315네요.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성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분의 1 하면 얼마 나오냐면 약 800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Z는 어떻게 될까요? Z는 자, R은 200이었죠? 200이고, 자, 요식을 그대로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R은 200이고 플러스 J의 XL은 얼마였죠? 600이었죠. 그 다음에 XC분의 1은 얼마입니까? 800이었습니다. 그죠? 800이고 다시 계산하면 200에 이제 부호가 바뀌죠. 이 800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J의 200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은 오메가 C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즉 XL 마이너스 XC가 0보다 작은 경우죠. 다른 말로 XL이 XC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댔죠? 이거는 결론을 봐야 알겠지만 용량성 부하, 용량성 회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오메가 C분의 1이 더 커서 허스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Z를 한번 우리가 벡터를 그려보겠습니다. Z라는 벡터를 자,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실수축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허수축이 되겠습니다. 허수축 저희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래야죠. 자, R은 자, 여기가 200이라고 합시다. 이게 R입니다. R이 200입니다. 200인 벡터고, 허수축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00이죠. 마이너스 J의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축과 허수축의 벡터를 합성하면 Z 벡터를 그릴 수가 있죠. 네. 이런 벡터가 되겠죠. 이게 Z라는 벡터가 되고, 이 Z라는 벡터는 200에 마이너스 J의 200옴, 단위가 옴입니다. 옴이 빠졌네요. 네, 옴이라는 벡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위상차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때의 위상차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구했죠. 탄젠트, 그죠? 네, 탄젠트가 구한됐죠. 그러면 200분의 마이너스 200이네요. 그죠? 자, 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세타는 뭐로 구합니까? 아크 탄젠트. 뭐분의 뭐? 예, 200분의 마이너스 200이죠. 그렇게 하면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이상차가 마이너스 계산해 보시면 45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Z라는 임피던스를 다시 극좌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Z라는 임피던스 벡터는 크기가 얼마일까요? 이 크기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Z의 크기도 먼저 구하고 하겠습니다. 크기는 복소수니까 200의 제곱 더하기 20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Z는 200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200 루트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 루트 2가 되면 결국은 Z라는 벡터는 200 루트 2의 위상차가 얼마요? 마이너스 45도인
이런 임피던스가 되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 복소수 표현이고, 이거는 극좌표식 표현 방법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임피던스를 구했으니까, 이제 전류의 순식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전류의 시력값도 구할 수가 있고, 자, 전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임피던스를 구했고, 그 다음 전류를 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류를 구해보겠습니다.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류 벡터 I는 어떻게 돼요? I는 Z분의 V죠? 예, Z라는 벡터분의 V라는 벡터인데, Z가 어떻게 됩니까? 200에 루트 2에 위상차가 마이너스 45도죠? 100은 얼마입니까? V는 위상차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예, V는 위상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V는 100의 위상차가 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약 0.351입니다. 0.351이고, 위상차는 어떻게 될까요? 45도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가 밑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플러스가 돼가지고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것을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0.351은 뭘까요? 전류 I의 시력값이죠. 이게 바로 시력값입니다. 그죠? 극좌표에서 값의 크기는 시력값으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력값 구했습니다. 순식값도 지금 구하면 됩니다. 이제 자, 순식값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I는 어떻게 됩니까? IM의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위상차죠. 자, IM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시료값에 루트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0.351에 루트 2가 되고 사인, 자, 오메가 t는 377t죠. 377t에 자, 위상차는 플러스 45도가 되겠습니다. 전류 위상차는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순식값도 구했고, 순식값도 구했고, 순식값 구했고, 시효값 구했습니다. 그죠? 자, L단자의 전압 조금 이따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류가 가지고 있는 위상차는 플러스 45도이고, 전압은 위상차가 없습니다. 자, 이거 페이지도로 잠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페이지가 있다면 결국은 페이지도는 뭐 복소 좌표나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면 이건 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을 먼저 그리면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그림해야 되겠네요. 전압의 크기는 100입니다. 위상차가 없이 크기가 100입니다. 100. 자, 이게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의 위상차가 제로입니다.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위상이 45도 앞서면서 크기가 아주 작죠. 좀 작지만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 i는 이게 V고, 이 i라는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0.351의 루트 2의 크기를 갖는 위상차가 45도인, 여기 45도겠죠. 이런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임피던스는 이제 반대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200루트이니까 꽤나 큽니다. 200루트. 이쪽 방향으로 위상차가 45도인 Z라는 벡터는 200 루트 2의 마이너스 45도라는 이런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전압과 전류의 어떤 상황을 봐서 전류 I가 위상만 보겠습니다. 전류 I의 위상은 전압 V의 위상보다 앞섭니까? 뒤집니까? 앞서죠. 앞선다. 얼만큼?
45도만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압의 이상이 전류에 앞서는 상황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죠? 유도성 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위회로는 용량성 부하죠. 용량성 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용량성 부하는 이미 어디서 할 수 있었습니까? 임피던스를 벡터로 그렸을 때 벌써 허수부가 마이너스가 되면 용량성 부하가 됩니다. 자, 위쪽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허수부가 마이너스 부하가 되면 용량성 부하죠. 허수부가 양의 값을 가지면 유도성 부하가 됩니다. 허수부가 없으면 공진회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L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보겠습니다. 자, L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보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XL을 알아야 되죠. XL 우리가 구했죠. 여기서 XL을 구하니까 600옴이었습니다. 그죠? 600옴이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VL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VL은 IX니까 I에 XL이겠죠. L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I가 0.351이었고 XL은 600입니다. 그죠? 600이고 600옴이고 여기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212.4A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L에 걸리는 전압까지 구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식값, 그죠? 시력값, L 단자의 전압.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구한 것 같습니다.